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 그리고 연말로 예정돼 있는 3심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 유치원 문제 가지고도 지금 한참 바쁘신데 또 큰 문제 가지고도 관련이 좀 있으세요. 지금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졌고, 이게 이 고의라고 하는 거 밝힌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너무 늦었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경고음이 나오고 확인이 절차가 시작된 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네. 너무 늦게, 그래서 이제 만시지탄 이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은 다 바르게 돌아가니까 사필규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라도 이번 일을 가지고서 우리 시장 경제의 어떤 회계 투명성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시지탄, 사필규정 이 두 개의 한자 성어가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미 사실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셨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 단계 뭔가요? 이게 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가치와 관련해서 회계 조작이 있었느냐,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그럼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 시켜야만 했느냐? 그렇죠. 제일모직을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였고요. 예. 제일모직을 그러면 왜 뻥튀기 시켰느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단순히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런 어떤 회계와 관련된 뻥튀기 과정이 없었다고 그런다면 그 합병은 성사가 안 됐을 거예요. 합병이 성사가 안 됐으면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혹은 삼성물산을 어떤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그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의 어떤 그 계획을, 그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삼성물산 회계가 분식이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서 이 합병 문제는 과연 제대로 된 거였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지금 있는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 필사적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 뇌물을 주고 노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련자들이 관련자들이 지금 줄줄이 다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났고,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마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유죄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2심 판결 덕분에 지금 집행유예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3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이 3심에 제대로 된 판단 근거를 주기 위해선 검찰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빨리 그 결론을 내리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은 아까 막 여러 단계 표현해 주셨는데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 그냥 일어난 게 당연히 아니라 뭔가 목표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경영권 승계 과정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주장인데, 이에 관련해서 지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기도 하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나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내부 문서를 공개를 할 때 너무 좀 황당했던 건, 이 내부 문서에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한 그 정황 증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삼성물산마저도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15년 11월 12일인가에 작성된 문서에 9월 합병 당시 통합 삼성물산에서 제일모직의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6조 9천억 원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혹은 아주 잘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이 회계장부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예. 단순히 그 합병 당시에 이 주가의 어떤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이 수치조차도 6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 수치조차도 조작된 수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일파만파 커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또 정말 걱정스러운 건 금융당국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상한 징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그때그때 취하지 않아서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최악의 금융적폐 사건이라고 제가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딱 그거잖아요. 가격을 맞춰놓고 장부를 맞춘.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평가한 것들을 장부에 반영한 게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이 돼야 돼 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한 이런 식의 이제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이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로 확고하게 좀 드러나야 이 경영권 승계 과정 문제로까지 확실히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거는 바이오로직스가 자신들의 어떤 회계 문제를 그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보고서를 그 문서를 누구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느냐면 그 미래전략실하고 주고받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그룹 전체의 이런 에서 이 작은 회사,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죠. 그 계열 회사의 이런 문제들을 같이 지휘하고 문제를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삼성 미래전략실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그 바이오로직스가 다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이제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걱정은 검찰이 그 3심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이제 곧 판단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새로운 판단을 만들어주거나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좀 이렇게 좀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게 이 문제가 이제 맡겨져 있었으니까 검찰이 개입하기가 좀 멋쩍다라고 하는 핑계라고 또 있었지만 이제는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수사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그리고 이전에 2016년에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삼성물산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도 빨리 좀 해야 전체적으로 검찰이 이런 그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의혹을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두 개의 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삼성물산도 이제 좀 감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의원님도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또 말씀처럼 이제 지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또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라인이 생기는데 일단 삼성물산 감리가 금융당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제가 지난 예결위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한테 이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증선위에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감원이 이제 빨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증선위가 어떤 명령을 해야 될 텐데 어제 보니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 위원장인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라면서 이제 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삼성물산이 9월달에 장부가를 장부의 반영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정황이 지금 내부 문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이피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금융당국은 어쨌든 합병은 그 전의 일이니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후에 이제 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계속 보시는 거죠. 예. 자, 또 이제 검찰 조사 또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제 재판 문제 이것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무죄로 나왔던 근거로서 경영 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조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의
수사의 필요성을 제각하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 기회에 하나 좀 약간 황당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삼성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했을 당시에 얼마로 이제 됐었냐면 19조 3천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를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물산과 합병을 할 때 아주 유리한 합병 비율을 갖는 게 타당해라고 하는 근거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19조 19조 3천억으로 평가를 했죠. 근데 이 가치를 누가 평가했느냐면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삼성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가치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평가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 6개 증권사의 보고서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들이 각각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그냥 참고를 하라고 만들어진 거지, 그 법적인 전혀 책임감을 갖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서 투자했다가 망해버리더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6개 증권사의 그 무책임한 리포트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더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6으로 나눠서 평균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그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19조 3천억 원이나 되네요 하고 이렇게 갖다 냈으니까. 6개를 평균 내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국민연금에 갖다 내요. 삼성 측이. 국민연금은 그거를 보고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찬성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근거로 이걸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 과정을 금융당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가 이런 황당한 방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있을 수 있다. 상대가치 평가의 한 방법이더라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최종구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거냐, 이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하나라도 찾아갖고 저한테 보고하시라 했더니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그런 사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찾고 있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황당한 방법이. 저는 지금 도대체 금융당국이 우리 시장경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왜 삼성 앞에 가면 이렇게 작아지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는지 이것도 지금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증선이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제기한다고 하면서 주된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았으면서 그렇죠. 근데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이게 갑자기 바뀐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잖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요, 이미 상장할 때도 있는 규정을 바꿔가면서 유일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혜택을 보는 그 상장 조건의 변경,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 상장 특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상하게 하락하는 합병 직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그 관련 재판부가 누군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판결문을 남길 정도로 정말 이상한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음들이 시장에서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런 의혹 제기도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시장 경제의 어떤 투명성과 합리성을 지켜나가야 할 그 법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이 제때제때 이런 걸 개입해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수수방관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금융당국이 좀 자체 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이것도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제기한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뒤집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좀 시간 끄는 것도 목적인 것 같아요. 상패 맞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 그 삼성으로서의 권리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어떤 기업 가치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 주가 조작 그리고 심지어는 회계 조작의 논란까지 이게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만 명이나 되는
그 소액 투자자들, 그 개미 투자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믿었고 우리 금융당국을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황당한 결정과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이 갖는 좌절감과 재산상의 손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기서 그 기업이 양심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속여서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어떤 투명한 회계 처리를 도와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도덕적인 이걸 지켜야 되는 회계법인들이 오히려 이런 그 회계 조작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그 회계법인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고 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묵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아주 절망적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